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옥중공천 얘기가 가열되고 있죠. 옥중공천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논란부터, 그 다음에 옥중공천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구속되는 것을 더 높게,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옥중공천이라는 게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결국 옥중공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구속 여부가 판정되기도 전에 그 얘기는 민주당 사람들도 이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내심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옥중공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옥중공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겉으로 떠드는 것과는 달리 옥중공천을 심각하게 내심 판단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데 여기에 유시민이 가세했습니다. 22일이네요.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노무현 시민센터라는 데서 아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모양입니다. 총 1시간 16분짜리라는데 굉장히 길게 강연을 한 거죠. 출연을 한 거죠. 여기에 보면 그걸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집어넣어라, 잡아넣어라. 정 그렇게 넣으려면 판사를 뒤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든 잡아넣어봐라. 그런다고 해서 니들이 이길 것 같으냐?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으냐? 우리가 쫄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보석 청구하고 계속 싸워야 한다. 당 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싸움이다.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진영이 무너지는 것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공천장은 이재명 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인이라고 보면 된다. 굳세어라 재명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게 22일 이제 출연을 한 건데, 23일에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요걸 짧은 동영상 콘텐츠인 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그 요지들이죠. 여기에 좋아요가 수천 개가 달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좋아요에는 인증 배지가 붙은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2,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죠. 그냥 그 숫자로 2, 그리고 슬래시하고 영어로 재명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 좋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것까지 보고 있구나. 단식한다고 하는 와중에.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강연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현재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 1, 2, 3, 5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아마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대책도 1, 2, 3, 4, 5 이렇게 아마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을까 저 카드를 뽑을까 그걸 또 점검하고 회의도 하고 아마 핵심 관계자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치인들이 흔히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쏠리는 쪽으로 확 가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조직적으로 대처를 하죠. 근데 그 대처가 본인의 예상을 빗나갔을 때, 또는 의외의 변수가 터졌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바로 정무적 감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추정해서 논평을 하는 거고요. 그 논평도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틀리는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건 바로
그런 저의 논평조차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저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는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평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뜨끔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꾸로 갔다가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평론가하고 다르게 저는 그 계통의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보면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이래야 한다. 그거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주장은 저는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정하고 있는 제1 시나리오를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내년 1월부터 옥중에 만약에 있다면 공천을 하고 자기도 개양을 해 셀프 공천을 한다. 이게 1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이제 2순위 카드, 3순위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옥중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공천 뭐 이런 걸 다 결제하고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변호사 통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매번 면회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요, 자기 아바타를 하나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원칙을 주고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 누구누구 딱 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결제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안 가도 전화로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꼭 챙겨야 할 이재명계 원외, 원내는 뭐 다 알려져 있을 것이고, 원외, 그 다음에 자기가 꼭 저격해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할 비명계 핵심, 그거 합치면요 한 50명?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죠. 다만 옥중 공천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도 된다. 그래도 내 배지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원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한국갤럽 여야 동률입니다. 33%. 이 정도 관계가 유지가 되고, 적어도 그 오차 범위 내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뭐 워낙 그 여론조사 기관 사이에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걸 믿느냐, 뭐 NBS를 믿느냐, 뭐 똑같은 면